안녕하세요. 세상의 지식을 지혜꽃으로 아름답게 꽃피우다 붓다의 웰싱킹 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김미경 옮김 21세기 북수에서 출간한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여성 멘토 김미경의 말 베스트 컬렉션. 나를 일으켜 세워 결국 나를 살린 김미경의 한마디.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언니의 독설, 엄마의 자존감, 공부 등 여러 권의 책으로 수십만 독자들의 마음을 두드린 이 시대 최고의 여성 멘토 김미경이 3년 만에 신작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각각의 영상마다 빼곡하게 달린 댓글로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비로소 그녀는 자신의 영상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수천 개가 넘는 유튜브 김미경TV 영상 중 김미경과 구독자들이 가장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었던 최고의 공감 영상을 선정해서 담아냈다고 하네요. 마음, 일상, 관계, 꿈, 4개의 파트로 구분된 내용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머지않아 나를 살리는 한마디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바로 들려드릴게요. 시간 관리가 아니라 중요도 관리예요.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을 쓰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주어진 시간에 인생을 바꿀 성취를 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두 사람 모두 오늘 하루를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어요. 그런데 유독 후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요도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전 10시까지 이 일을 끝내고 오후 2시까지 이 일을 끝내고 오후 6시까지 이 일을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할 일 목록,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부지런히 밑줄을 그어가니까요. 하지만 막상 하루가 끝날 쯤엔 아직 못 끝낸 굵직한 일들이 남아있어요. 처리하기 쉬운 자잘한 일들에 시간을 쓰느라 정작 중요한 일은 뒤로 미뤘기 때문이죠. 시간을 잘못 관리한 게 아니라 중요도 관리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5분 동안 오늘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을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귀찮다고 하기 싫지만 그 일을 출근 전에 처리해버려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일들을 신경 써서 잘 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만약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면 나의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시간대에 그 일을 가장 먼저 처리해 보세요. 내 앞에 중요한 문제와 용기 있게 대면해 보세요. 할 일 목록을 지우는 시간 관리는 주어진 업무를 제때 처리하는 것에 불과해요. 중요도 관리에 에너지를 쏟아야 인생의 성취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현재를 바꾸고 싶다면 인생을 살다 보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적 선택들이 있어요. 직장이나 직업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할까 말까 한다면 그럼 누구와 할까? 아이를 낳을까 말까?
낳는다면 몇 명을 낳을까? 이런 선택은 한 번 결정하면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선택을 우리는 대부분 철없을 때 해요. 30 이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워요. 그러니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후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살다 보니 결혼은 50 이후에 해야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20대의 저는 나 자신도 모르면서 남을 선택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도 안 해보고 결혼 안에 내 인생을 밀어넣었어요. 아이를 낳고 너 이제부터 엄마해.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엄마의 삶을 강요했어요. 그러니 마음에 들 리 있나요? 그때 이런 선택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후회의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한 번 내린 결정은 되돌릴 수 없어요.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과거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수정이라고 불러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결정한 저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대신 나 자신을 알기 위해 책을 읽고 공부를 했어요.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내가 되기 위해 돈 잘 버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 대신 돈 못 버는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죠. 과거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수없이 다른 선택을 하면서 내 삶을 조금씩 수정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루하루를 수정 중이에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행복할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에게 매일 물어보면서 제 선택을 수정해 나가요. 만약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선택 이후에 살아온 나의 하루하루를 내 마음에 맞게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과거의 어떤 선택이 후회스러운가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 수정하는 하루를 살아보세요. 만족스러운 미래는 오늘 나의 수정으로 결정됩니다. 행복보다 의미. 좋은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떠올릴 거예요. 넌 성공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이 말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만 너는 행복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이 말에는 왠지 고개를 끄덕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행복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복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고 하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자발적 불행이 너무 많거든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많은 여성들이 기꺼이 이 힘듦을 선택해요. 첫째를 낳고 키우면서 죽을 만큼 고생하고도 또다시 둘째와 셋째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책을 쓴다는 건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한 줄 쓰고 좌절하고 두 줄 쓰고 불행 근처까지 갔다 와요. 내가 어쩌자고 이 힘든 걸 또 시작했을까? 책 쓸 때마다 내가 나를 쥐어박아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번엔 어떤 책을 쓸까? 이런 생각으로 즐거워하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분명
불행할 걸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 안에는 행복이나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행, 슬픔, 인내, 괴로움 같은 것도 함께 있어요. 이 모든 감정을 다 합쳐서 내 인생이에요. 이 모든 감정을 내 삶에 끌어안아야 비로소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감정에 내 인생을 묶어버리면 행복하지 않을 때의 내 삶은 공허하고 비루해져요. 하지만 좋은 삶의 기준을 의미로 규정하면 행복에도 의미가 있고 불행에도 의미가 생겨요. 출산의 고통을 잊을 만큼 아이 때문에 행복하고 책을 쓸 때 괴로움을 잊을 정도로 책 쓰는 과정이 즐거워요. 행복과 불행이라는 대립되는 감정이 공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의미를 만날 수 있어요. 살면서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묻지 말아요. 나 지금 의미 있게 사는 걸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질문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집니다.